요즘 원달러 환율 정말 심상치 않죠?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이걸 두고 이거 다 너 때문이야 하면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탁 공방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높은 환율 진짜 범인이 누군지 말이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470원. 원달러 환율이 얼마 전에 이 선을 뚫어버렸어요. 와, 다들 설마 여기까지 가겠어 했던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그냥 훌쩍 넘어버린 거죠. 이러니까 경제 전체가 지금 막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상황을 만든 범인은 누굴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뭐 특정 사람이나 정책 하나 딱 집어서 네가 범인이야 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훨씬 더 큰 그림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핵심 증거? 지금 이 고환율이 과연 달러가 너무 세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원화가 너무 약해져서 그런 건지 이걸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니까요. 지금 보시는 이 숫자 99.60 이게 바로 달러 인덱스 DXY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주요 통화들이랑 비교했을 때 달러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최근 이 수치를 보면 달러가 센 게 아니라 오히려 약세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달러는 약세라는데 원달러 환율은 보시는 것처럼 1465원. 여전히 엄청 높잖아요? 뭔가 말이 안 맞죠? 달러 자체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돈으로 살 때는 이렇게 비싼 걸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명백한 모순이 가리키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고환율 사태는요, 달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돈, 바로 이 원화의 가치 자체가 그냥 근본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핵심은 바로 원화 약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원화가 약하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약해진 걸까요? 지금부터 언론에서 지목하고 있는 주요 용의자들을 한 명씩 불러서 신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각자 어떤 알리바이를 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용의자, 바로 지난 정부의 재정 지출입니다. 현 여당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전 정부가 코로나 접는다고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그래서 나라 살림이 거덜났고 결국 환율까지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이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이 발언을 보면 그 시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무려 13조 원이나 들어갔던 그 소비 쿠폰 사업을 콕 집어서 이런 데 돈을 쓰니까 나라 재정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는 겁니다. 자, 다음 용의자입니다. 정부가 지목하는 두 번째 용의자는 바로 우리 서학개미들입니다. 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아니, 왜 우리가 용의자냐고요? 개인들이 해외 주식을 사려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너무 많이 사서 환율이 올랐다. 이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이 발언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당시에도 꽤 화제가 됐었죠. 이 말이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정부에서는 젊은 층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 트렌드 자체를 환율을 올리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요. 정부 주장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니구나 싶기도 합니다. 보세요. 2023년, 2024년이랑 비교해서 올해 서학개미들이 사들인 해외 주식 규모가 무려 292억 달러예요. 작년에 거의 3배입니다. 3배. 이 정도면 뭐 원화 팔아서 달러 사려는 수요가 어마어마했다는 거고 당연히 환율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범인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 바다 건너 일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외부 충격이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새 총리가 사나에노믹스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고 한 거예요. 시장에 돈을 막 풀어서 일부러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랑 일본이 경제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엔화가 약해지면 원화도 같이 질질 끌려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분석입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큰 글로벌 흐름의 일부라는 시각인 거죠. 자, 지금까지 용의자들의 주장과 알리바이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과연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단독 범인은 없습니다. 지금 이 고환율 사태는요, 얘 때문이야 라고 딱 한 명을 지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원인이 얽히고 설킨 복합 위기 상황인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 정부의 재정정책 문제도 있었죠.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사실이죠.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도 있었고요. 거기에 일본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외부 충격까지 더해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막 거미줄처럼 얽혀서 결국 우리 원화의 매력 자체를 뚝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누구 한 명 탓을 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좋아요. 그럼 누구 탓도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이제 누구 때문이냐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얘기는 그만하고요.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로 한번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서학개미 분들 이 해외 주식 세금 문제 때문에 불안하시죠? 이걸 딱 정리해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양도세 40%를 올린다. 이건요,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구윤철 부총리의 말, 여건이 되면 검토할 수 있다. 이건 진짜 뉴스예요. 바로 이 애매하고 미묘한 차이, 할 수도 있다는 이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자극적인 가짜뉴스에 제발 휘둘리지 마세요. 둘째, 정부가 뭐라고 하는지 공식 발표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혹시 모를 변화에 대비해서 달러 자산에만 올인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말이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하는 내 탓 공방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본질만 흐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원화 약세는요, 어떤 한 사람이 자, 이제 그만 한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 거대한 세계 경제의 흐름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남 탓할 시간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단 하나의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 자산과 내 소득 중에 지금처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아줄 달러가 충분히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게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들게 모은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 생존 전략이 될 겁니다.